이영애는 올해로 68입니다. 3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요. 지금은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2층 끝집입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조용합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가끔 들려옵니다. 이영애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튼을 열고 물을 끓이고 식탁을 닦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단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작은 방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영애는 기다립니다. 정확히 3분 후 방문이 열립니다. 5살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이단호입니다. 그녀의 손자입니다. 단호는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바닥만 봅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침 먹자. 이영애가 말합니다. 단호는 식탁으로 갑니다.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파란색 의자입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딸 정유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단호를 주말만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이영애는 망설였습니다. 손자를 본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유진은 결혼 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번 주말만요. 토요일 아침에 데려다 드릴게요. 토요일 유진이 단호를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월요일에 데리러 올게요. 하지만 월요일이 지나도 유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영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단호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몸을 뒤틉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이영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감각이 예민하고 일상의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영애는 책을 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단호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단호는 단호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영애는 압니다. 아침은 항상 같은 시간입니다. 식탁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밥그릇은 흰색, 국그릇은 파란색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맛있게 먹어. 단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듭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이영애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식사 후 단호는 자기 방으로 갑니다. 장난감 자동차들을 꺼냅니다. 색깔별로 줄을 세웁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영애는 청소를 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가끔 단호의 방문 앞을 지나갑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동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산책 시간입니다. 단호야, 나갈까? 단호가 현관으로 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늘 신는 하얀 운동화입니다. 공원은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호는 벤치에 앉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이영애도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습니다. 밤입니다. 단호는 이를 닫고 잠옷을 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이영애가 불을 끕니다. 잘 자렴. 문을 닫으려는데 단호가 말합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입니다. 이영애는 멈춥니다. 응? 내일도 여기 있어요?
이영애의 가슴이 저립니다. 단호가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할머니는 여기 있어. 단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영애는 문을 닫고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딸의 사진을 봅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왜 연락이 없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유진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단호를 키워야 합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영애는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보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단호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단호는 이제 8살입니다. 키가 조금 컸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영애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단호의 방은 달라졌습니다. 벽에 종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은 선들이 보입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단호야, 이게 뭐니? 이영애가 물었습니다. 기록이요. 무슨 기록? 날씨요. 온도요. 시간이요. 단호는 매일 창밖을 봅니다. 온도계를 확인합니다. 공책에 적습니다. 이영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렵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단호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혼자 뭔가 계속 적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어요. 이영애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단호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안 사귀니? 필요 없어요. 왜? 시끄러워요. 규칙을 안 지켜요. 사람은 원래 다 달라. 그래도 함께 지내야 해. 단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영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단호의 책상 서랍이 가득 찼습니다. 공책, 메모지, 스티커, 영수증,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이걸 왜 다 모으니? 나중에 필요해요. 뭐해? 시스템이요. 이영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영애는 학교로 갔습니다. 교감실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단호 어머님께서 안 계시죠? 교감이 물었습니다. 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후견인 서류는 작성하셨나요? 아직요. 딸아이가 언젠가 돌아올까 해서요. 교감과 담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단호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이요? 네. 단호는 일반 학급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이영애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단호는 공부를 잘합니다. 시험도 잘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뭔가 적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진 않지만 걱정됩니다. 아이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영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호는 방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호야,
네. 학교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을 권하셨어. 단호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왜? 거기 가면 공부를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너를 위해서라고 하셨어. 아니에요. 단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제 방식으로요. 왜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이영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호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다른 애들처럼 만들고 싶어요? 아니야. 그럼 그냥 두세요. 제발이요. 이영애는 단호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호는 접촉을 싫어합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다시 얘기해 볼게. 단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날 밤 이영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연락이 없는 걸까요? 왜 단호를 버린 걸까요? 후견인 서류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럼 유진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특수교육은 거부해야 할까요? 단호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어른으로서 결정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문득 단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영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단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어와 기호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영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호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이영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학교에 전화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거부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야 합니다. 후견인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호는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입니다. 끝까지 6년이 더 지났습니다. 단호는 16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이영애보다 커졌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영애는 77입니다. 허리가 자주 아픕니다. 약을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호를 돌봅니다. 단호의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컴퓨터가 세 대입니다. 모니터에는 코드들이 가득합니다. 벽에는 여전히 종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팔렸어요. 단호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얼마나? 320만 달러요. 이영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한국 돈으로 40억쯤이요. 이영애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12살 때부터 만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제 시스템이요. 단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버그를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이영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대단하구나. 고마워요, 할머니.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단호 어머니 정유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영애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단호의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요. 11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친모니까요. 이영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유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영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왔니? 제 아들 보러 왔죠. 11년 만에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요. 단호 돈 때문에 온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인데 당연히 제가 돌봐야죠. 이영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유진이 문을 밀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저는 친모예요. 후견인 자격이 있어요. 너는 단호를 버렸어.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맡긴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키워주셨잖아요. 이영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나가. 당장. 법원에서 봐요.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영애는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단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유진 씨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서류 덤이었습니다.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방문 확인서. 이게 다 뭡니까? 정유진 씨가 11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증거래요. 그리고 자주 방문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돈 보낸 적 없어요. 방문도 안 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서류가 너무 완벽해요. 김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내역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경비 확인서까지 있어요. 다 위조한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봅니다. 이영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솔직히 불리합니다. 친모가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어요. 게다가 이 서류들이 인정되면 김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영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었어요. 응? 엄마가 거짓말한 거 맞죠? 그래. 단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어떻게? 제 시스템이요. 단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모든 걸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사건. 다 있어요. 그게 법정에서 통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이영애는 단호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영애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할머니가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단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저를 지켜줬어요. 11년 동안. 이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영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호를 지켜야 합니다. 단호의 방에서 여전히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애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법원 청사는 차가웠습니다. 이영애와 단호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지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유진이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쪽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영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단호가 가방을 만졌습니다.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래. 이영애는 단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단호는 접촉을 싫어합니다.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엄격했습니다. 정유진 씨 측부터 진술하십시오.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정유진 씨는 11년 동안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은행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확인서도 있습니다. 김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서류가 너무 정교해요. 위조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이영애 씨는 법적 후견인 지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재정관리 능력도 의심됩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이영애 씨는 11년 동안 단독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유진 씨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학교 선생님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 측은 명확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영애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단호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단호를 받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단호 군 말하십시오. 단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여기 제 기록 시스템입니다. 날짜, 시간, 사건, 모든 것이 입력돼 있습니다.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유진 씨가 제출한 송금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단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생성 날짜는 6주 전입니다. 뭐라고? 유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1년 전 기록이라면서 6주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조입니다. 단호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내역의 계좌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실제 송금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합법적인 공개 정보만 사용했습니다. 단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확인서도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화면에 서명 비교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 박철수 씨의 실제 서명과 비교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유진을 받습니다. 정유진 씨,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유진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호는 계속했습니다. 제 기록에는 정유진 씨의 방문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11년 동안의 모든 방문자 기록입니다. 할머니 친구, 수리기사, 택배기사, 다 있습니다. 정유진 씨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화 기록도 없습니다. 문자 기록도 없습니다. 생일 카드도 없습니다. 단호는 판사를 받습니다. 정유진 씨는 11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유진 씨,
위증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영애 씨에게 법적 후견인 자격을 인정합니다. 정유진 씨는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김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단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멀리서 유진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영애는 유진을 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그래, 고맙구나. 단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켰으니까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킨 거예요. 이영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단호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영애는 79입니다. 지팡이를 짚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법원의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유진은 위증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유진이 배정된 곳은 자폐아 지원센터였습니다. 어느 날 이영애는 센터로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앉아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니? 많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를 버린 건 제가 겁이 났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단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쳤니? 네. 비겁했어요.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영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배우고 있구나. 조금씩. 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호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패턴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영애의 옛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단호가 의자를 내왔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구나. 네. 다들 집중력이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패턴을 봐요. 직원 하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영애가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제자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단호 형이 잘 가르쳐줘요. 민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단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단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셨어요. 제 그대로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영애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응? 감사해요. 13년 동안.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고맙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영애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든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줬어요. 세상이 저를 바꾸려 할 때, 단호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이영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밤이었습니다. 이영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13년 전 유진이 단호를 맡기고 떠났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단호를 돌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호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이영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 유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호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자라, 단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단호는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함께